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말 뉴스부에서 사회부 취재하고 있는 하혜빈 기자라고 합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주말 뉴스팀이니까 더 활기차고 밝게 해주서가 우리 되게 뭔가 막 찌들고 되게 막 핍박받은 친구 같아 보이잖아. 본격적으로 내일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주말 뉴스부는 주중에 월요일에 가장 신납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주말 뉴스부는 슬픕니다. 월요일 같은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주말 뉴스에서 사실 재밌는 보도 많이 했는데 소셜 라이브는 처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서울. 혹시 지금 뭐 부장 탓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겁니까 혹시? 아니요 저기 계시는 디지털 취재팀에서 네. 내가 아까 준비한 그게 예. 제 거죠? 네. 예. 주말 뉴스 취재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정혜성 기자님?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주말 뉴스팀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뉴스를 만드는 팀이고요. 지금 부장 김필규 부장 포함해서 8명이 지금 소속돼 있고 절반 정도는 사회부 취재를 하고 이제 절반 정도는 정치부 정치 외교 취재를, 안보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아니에요. 너무 주 자세히 52시간은 예. 네. 맞습니다. 네. 주 52시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주중 근무 인력하고 주말 근무 인력을 좀 따로 둬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팀이 이제 주말 뉴스 취재부고요. 그동안 이제 주말 뉴스 금요일 뉴스라 평일 뉴스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주말 뉴스를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뉴스룸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상당히 저희가 힘줘서 또 공을 들여가지고 되게 정혜석 기자와 선배 표정이 되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어요. 혜성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공들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장과 함께 소셜 라이브를 출연한 정혜성 기자의 그 심경을 좀 묻고 싶네요. 항상 좋죠 뭐. 항상 따뜻한 네, 항상 좋습니다. 부서 분위기와 네, 그리고 뭔가 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럴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쨌든 주말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뉴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 이야기만 주말 뉴스부 얘기만 하면은 디지털 뉴스팀에서 지금 호되게 지금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하예빈 기자도 그래도 좀 자기 소개를 한 몇 년 차 기자고 네. 최근에 어떤 취재를 좀 했는지 그런 이야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작년에 입사를 해서 주말 뉴스부에서 같이 지금 혜성 선배랑 또 필규 부장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혜빈 기자입니다. 네, 이제까지 뭐 주말에 나오는 기획성 기사들 같이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필리핀으로 불법으로 보내진 쓰레기 취재 많이 했었고 또 혜성 선배랑 같이 아이스하키 비리 취재도 했었고 최근 인기 있었던 스카이캐슬 관련해서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올라 있었다는 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카이캐슬. 오늘 마지막 회죠. 예, 그렇죠. 자서 홍보는 자제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마지막 회고. 사실 뭐 하예빈 기자 굉장히 열심히 또 설명을 하게 되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좀 막내 기자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정혜성 기자는 주말 뉴스에 출연을 한 모습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취재하고 보도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취재한 내용 가지고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예빈 기자랑 보통 같이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연은 아무래도 고참인 정혜성 기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좀 한번 출연을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아침 뉴스에 자원해서 출연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요? 맞습니까? 네,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해서 예. 용기를 내서 한번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고 잘했습니까? 어땠어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그 선배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맞아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5년 됐을 때쯤에나 출연했던 것 같은데 5년 차 때 처음이요? 이런 스튜디오에 앉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명박 수사할 때. 예. 그래서 카메라를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장만 보면서 헷갈려서. 하예빈 기자가 전반적으로 다 잘했어요.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뭐 떨지 않고 그러니까 잘했는데 막내 엄청 저연차인데도 출연도 잘하고 한 번 저 카메라 시선 놓쳐가지고 이렇게 눈
눈동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잠깐 잡히긴 했는데 불안한 눈빛. 괜찮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그건 나도 해. 아직도 부끄러워. 어느 카메라 아침에 예. 이 정도 이야기하고 저희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네, 매번 해드리듯이 저희 뉴스룸에 직접 의견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아이템 관련해서도 이번에 많은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소식이죠. 김복동 할머니 별세 소식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평생 가는 상처가 절대 아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일본의 사과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은데 뉴스에서도 제대로 좀 짚어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이거는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셔서 보내주셨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예. 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매번 수요 집회 하던 거기에 시민분들이 오늘 되게 추웠는데도 노란 나비 깃발 들고 다 와주셨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그쵸. 특히나 무슨 이제 초계기 갈등 이런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또 별세 하시게 된 거라 더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 저희가 계속 열심히 중계를 해드렸던 아시안컵 관련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비록 8강에서 졌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정말 잘 싸워줬잖아요.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이런 예.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감사하고 아주 많은 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네. 의견 참 감사하게 저희가 예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취재 아이템 제안도 주셨어요. 이거 매번 저희가 정말 고맙게 받고 있는데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때 정당별 국회의원 출석률을 좀 분석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예. 주셨습니다. 국회 참석 안 하는 거 온 국민이 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이거를 뭐 저희가 주말 취재팀에서 확인을 해서 한번 보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 뉴스룸과 관련된 의견 들어온 거 이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 정혜성 기자하고 하예빈 기자가 출연을 해서 할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연세대 아이스하키 팀 네.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먼저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네, 일단 21일을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지난해 11월인데요. 11월 7일 날 이제 연대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닷새 전에 저희 취재진이 그 합격자 문자, 명단이 담긴 문자를 저희가 입수했고요. 사실 저희가 입수한 건 5일 전이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 돌고 사이에서는 있었으니까 예, 저희가 합격자 입수를 한 명단이 거겠죠. 예. 돌았고 사실 이게 그대로 들어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희도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당일에 이제 오후 3시쯤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예. 학교 근처에 있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한 명 빼고는 8명이 9명 중에서 8명이 다 일치가 됐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한 명 역시 이제 발표 나기 전에 예비 1번이다. 그리고 지금 나온 명단에서 한 명이 고대도 같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동시 합격을 했다? 네, 그 어차피 학생은 합격을 어차피 한다. 합격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다 돈 상황에서 예. 이제 100% 일치가 된 거고 자, 사실 그러니까 네, 수시 합격, 수시잖아요. 정시는 아닌 거고. 맞습니다. 아이스하키 체능 계열 수시 부분입니다. 예. 특기자라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9명이었나요?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 최종이 9명이었어요. 9명. 네. 그랬는데 이게 수시 합격자 명단 발표하기 닷새 전부터 문자로 학부모들 사이에든지 어디든 돌아다녔는데 그렇죠. 그걸 제가 받은 거고. 예, 그거대로 정말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미 사전에 합격자를 다 정해놓은 그렇죠. 비리의 의혹이 예. 있는 거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취재에 들어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결국에는 100%다 일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추가로 알아보니까 지난 그 2년 전이죠. 이제는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전에는 100% 명단이 일치했고 그 사실 명단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돈 거는 원서 접수 하루 전에 이미 다 돌았던 걸로. 그런데 그게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입시 비리 부분으로 먼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사실 정황상의 어떤 증거인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네. 일단 정황상 연대는 2년 연속 100% 일치를 했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입시 100% 일치한 그런 정황을 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 특히 고교 학생 말고 탈락한 부모님들이나 뭐 학생들 말고 실제 연대에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제 폭로를 저희 뉴스룸에서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그때 예. 이제 혜빈 기자도 같이 인터뷰를 했었고 했는데 한번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누구 그러니까 그 재학생 학부모 네, 만난 재학생 거였나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예. 학생도 같이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본인들끼리는 이제 아름아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돈을 주고 들어왔는지, 누가 이제 실력이 아닌 그 부모의 재력으로 입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아름아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한테.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합격생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연대 지원하기도 전에 이미 연대 당시 감독 그리고 총감독, 연대가 좀 특이하게 감독과 총감독이 두 명 있어요. 아, 체육위원회라고 해서 그 여러 종목들을 나누잖아요. 5개 정도. 농구, 축구, 네네네. 야구. 그걸 감독하는 관할하는 총감독이 있고, 그리고 아이스하키만 하키만 하는 감독이 감독이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감독하고 이제 이미 입학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원서를 쓴다. 예. 라고 이제 그 학부모가 말을 했죠. 그 학부모는 지금 재학생입니다. 궁금해하실 게 그럼 과연 얼마 정도를 내면은 이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유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2억에서 3억 그리고 최대는 4억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사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관련해서 판결문을 전수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를 내고 도대체 특기생으로 돈을 주고 입학을 했는지. 판결문이라고 네. 하면은 예전에도 이런 예전에도.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예빈 기자가 좀 취재를 했는데 아마 예. 설명을 해줄 네.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비리는 이제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감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뭐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뭐 3천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6천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나눠서 돈을 받기도 하고요. 언제입니까 그 당시라는 게? 2008년에 판결이 2008 났고요. 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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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0년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적이 이건 있습니다. 거의 20년. 네. 10년, 20년 네, 계속 반복이 되는 일인 네. 거군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래도 그런 선수들은 체육 선수들은 좀 자기네들이 얼마큼 하는지를 서로가 알잖아요. 서로 알죠. 근데 예. 그러면은 이게 정말 뭐 아무리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아주 떨어지는 친구를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거는? 최근 이거 관련해서 이 관련 조사를 했던 경찰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누가 봐도 성적표 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제 그냥-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일단 입학을 한 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스하키를 그냥 그만두는 그만두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는 학생들이 꽤 많고 3년 동안 봤을 때 한 10명 정도는 지금 또 최근 3년 그만뒀다고 또 학부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체육계라는 곳은 정말 실력으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진학을 하고 또 그런 스포츠 선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또 그 운동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체육계의 뭐 스카이캐슬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은 그런 돈으로 이제 합격이 또 결정이 되고 사실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은 아무래도 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기회를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초부터 돈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그 고교 학생들, 고교 학부모들 그리고 연대 학생들, 연대 학부모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실력으로 이 아이스하키 경기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출전권을 두고 예. 고교 감독이든 뭐 연대 감독이든 감독이든. 이 학생을 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히 그쵸. 그 단어를 말씀드리면 그 학부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부모의 도리, 학부모의 그런 지원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뭔가 경기 출전을 결정하는 구조다 예. 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억울하지 않으셨냐고. 아드님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 학부모는 학생 그 아드님에게 좀만 버텨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의 그런 권력이 그 좁은 판에서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사도 하고 있죠. 예, 수사를 하고 있고 서울 강북의 K고
이제 그 감독이 고교 감독이 약간 이른바 뭐 입시 브로커 역할을 네. 한 건데요. 이제 연대 보내주겠다라고 학부모들에게 말을 하고 이제 금품을 받았고 저희 보도에서 인터뷰로 나왔던 그 학부모는 3년간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뭐 접대와 이제 술 그리고 현금 이렇게 예.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고교 감독이 출전권도 갖고 있고 게다가 이제 연대 감독, 연대 그리고 총감독 그리고 연대 관계자들과의 이런 친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 입시를 위해서 할 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 것 자체가 스포츠계의 또 아이스하키라는 또 이 종목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바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고교 감독, 고교 학생들은 일단 대입, 입시를 위해서는 고교 감독의 그런 영향력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똑같은 구조가 대학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대학 학생들도 그 그쵸. 실업팀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전 등 중요 경기에서 실적도 실적이 있어야 중요하고 되잖아요. 네. 특히 그 U20이라고 그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일단 감독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그때 피해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 학생들을 뭐 전수조사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10대 청소년들 말고도 20대 어른들도 그렇죠. 예.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이제 저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체육계의 폭력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 사이에서의 또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의 폭력, 폭행 문제도 저희가 또 네. 심각하다고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혜빈 기자도 그때 뭐 네. 폭력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해가지고요. 네. 그 당시 뭐 좀 끔찍했던 증언들이 많았잖아요. 뭐 학생들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도 이제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워딩은 동물 학대 수준으로 맞아요, 때렸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경기를 할 때 머리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갑자기 막 50대, 몇십 대를 때렸다거나 이런 식의 폭행이 계속돼 왔다고 학생들이 저희에게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하예빈 기자가 쓴 기사에 배풀이라고 하죠. 배풀이 동물도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라고. 이게 동물학대라뇨 이거 정말 크게 네. 문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성인 20대 그것도 아이스하키 선수하는 학생들이 이런 폭력에 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권력 때문일 거 아니에요? 무력으로 질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뭐 학생들도 계속 맞으면서도 감독을 계속 쳐다봤대요. 차마 뭐 항의는 못하고 예. 너무 눈을- 화가 나니까 그 때리고 있는 감독에 대해서 계속 눈을 마주치고 아, 뭐 그런 식으로밖에 근데 못했던 거죠. 예. 항의를. 그러다가 네. 그것이 쌓이고 결국은 네. 폭발을 하게 돼서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그렇죠. 뭐 일종의 보이콧 상황이 네, 벌어지기도 네, 네.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기장에 감독이 들어올 경우 본인들은 이제 경기에 뛰지 않겠다,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방법으로 했고 그게 한 달 정도 저희가 보도한 거는 지난주였지만 예. 그런 보이콧 상황은 한 달 정도 이어졌었고 실제 경기장 다녀온 거잖아요. 정혜성 네네, 기자가. 맞습니다. 실제로 감독이 없이 그냥 진행이 감독이 되던가요? 없었고 당시에 코치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코치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코치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 왜 감독이 여기 네, 없습니까? 네, 네. 물어봤더니 네. 예.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했었고 하지만 학생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감독이 이런 행위를 한 게 꽤 오랜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오랜 이제 요즘에 약간 체육계 폭로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제서야 좀 학생들이 용기를 낸 건가요? 맞습니다. 인터뷰 이걸 보도해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냐, 왜 지금까지 참다가 이제야 그 인터뷰를 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뭐 신석희 그런 선수의 것도 있었고 그런 거에 JKC에서 용기를, 뭐 아이스하키도 취재하고 있었고 뭔가 분위기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측은 뭐라고 하나요? 학교 측은 처음에는 제가 사실 이 취재도 보이콧을 한 지 한 달이 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 학교 측에 여러 번 물어봐도 학교 측은 별 상황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명을 하다가 예. 이제 학생들이 폭로했다 이렇게 알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학생들이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르겠다. 감독이 오면은 경기에 나서지 네. 않겠다라고 보이콧하는 상황은 별거 아닌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요. 별거 아닌 상황이 절대 아닌데도 예. 특히 이제 학생들이 체육위원회라고 합니다. 거기 예. 교수들이 교수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사실 알리긴 알렸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상황이 있다. 그리고 거기 체육위원장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학부모들한테는 당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연대 그 윤 감독을 한 달간 직무 정지하겠다. 이렇게 좀 달랬습니다. 학부모들을. 예. 하지만 학교 측이 알아본 결과 직무 정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뭐 면피라고 하나요? 예. 학부모들을 약간 달래는 정도로 했고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학교 측은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또 유저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과연 비단 연세대만의 문제일 것이냐 또 아이스하키라는 종목만의 문제일 것이냐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취재에서 혹시 뭐 좀 이렇게 연관돼서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해서 사실 연대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제보를 받았고 럭비나 뭐 축구나 이런 곳에서 제보를 받았었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합격자 명단이 발표가 되고 당시 학교를 찾아갔을 때 그 학교 관계자가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 연대 아이스하키가 문제가 아니라 뭐 고려대학교 축구부가 심하다. 그쪽을 좀 더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명도 오히려 하고 다른 있었고, 학교를 학교. 제보를 예, 하는 약간 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까? 예, 예. 그런 하지만 뭐 취재가 지금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혹시라도 용기를 어떤 그 폭력과 부당한 권위에 맞서지 못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정혜성 기자가 책임을 지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어떤 그런 폭력이나 어떤 비리의 그런 되물림을 끊는다는 차원에서 혹시 또 용기를 내주실 분들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예빈 기자가 뭘 잔뜩까지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 하예빈 기자가 하예빈 기자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읽고 거. 싶은 부분이 있다고 있어요? 해서 네. 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그쯤인데 지금 문제되고 폭행으로 문제되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문제되고 있는 윤 감독이 당시에 이미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네, 그 당시 입시비리로 한번 유죄인가요? 네, 네. 유죄입니다. 뭐 형이 그래서 그 어떻게 나왔어요? 판사가 쓴 부분을 한번 하예빈 기자가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윤 감독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종류의 입시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재판부가 써줬던 그 양형 이유를 읽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다른 피해자분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대학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학 진학이 부모의 재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또 요즘에도 스카이캐슬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서 부모의 재력이 좀 이렇게 자녀의 학벌로 연결되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봐야지 되겠지만 그나마 스카이캐슬에서는 그렇게 시험지 유출까지 했구나. 시험지 유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몰랐으니까. 네. 비싼 과외를 시켜가지고 결국 시험을 근데 보고 면접을 보는 사람은 그 학생이 직접 보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거는 그런 과정도 필요 없이 사전에 아예 스카우트가 되고 그렇죠. 사전에 입학을 네. 하는 네. 거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다른 훨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더 적나라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파헤쳐가지고 분명히 우리 어떤 고질적인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도 계속 네. 기대를 할 거고요. 얘기하시죠. 시간이 남았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럼 학생들끼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아는 거죠. 고등학교 다 알고 학생들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명단이나 내가 돈을 만약에 안 줬으면 나는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도 인터뷰했고 그런 학부모도 그러면 인터뷰했고, 탈락하는 거 알면서도 예. 지원을 그냥 들러리를 설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자리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정하지 않을까?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설마 명문대라는 연고대에서 이미 사전 입학 약속을 했을까? 그런 절차가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렇게 조금 한 채용 비리 뭐 많은 사건 봤지만 전체를 다 하진 않잖아요. 네, 좀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말이 나올 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라도 뭐 합격 서류 명단 해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넣고 그렇죠. 그 네. 이후에 몇 명씩 넣고 이런 식인데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같아요. 보통 5월 정도부터 이미 연대 갈, 고대 갈 학생들이 정해진다. 이게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닌 걸 알면.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갔고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마 예. 곧 결과를 발표할 테고 예. 이제 교육부 조사와 함께 이제 연세대에서 지금 2차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예. 자체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아이스하키 전체 학생들 그리고 전체 학부모들에서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취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이스하키만 보도하니까 이 학교나 교육부에서 혹시 아이스하키만 조사하는 것 아니냐 다른 운동부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사실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발표를 할 때는 아이스하키뿐만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좀 그러네요. 네, 후속 보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잘 취재해가지고 예, 후속 보도를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땡 이렇게. 아직 올라왔네요. 시간 네. 맞춰 떴네요. 유튜브에서 JHID 쓰시는 분이 비단 연고대 뿐인가요? 용인대 한체대 입시 비리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하예빈 기자랑 저랑 네. 지금 취재를 하고 네, 있군요. 있습니다. 네, JHID 쓰시는 분은 계속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 열심히 네. 네, 보도를 지켜봐 주십시오. 네. 유튜브에서 홍주성 씨가 학부모는 불법이란 걸 몰랐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셨겠죠. 네, 알면서도 어쩔 수 알면서도. 없던 거였겠죠. 입시비리 재학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유현이님께서.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마음에 거겠죠.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어때요? 그 지금 상황이 감독의 폭행에 의해서 지금 보이콧된 상황이니까 잘 지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돈을 내주셔서 아이들을 물리치고 내가 들어간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마음이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괴로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사람마다 대해서는 조금 사실 다르겠죠? 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예빈 기자도 좀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네. 응원 공감 댓글이 있는데 신입 기자님이라고 환영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최동희.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어때요? 아까 누가 아. 해주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네. 쓱 올라간 댓글 중에 김필규 앵커와 한민영 앵커가 후배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저도 느껴졌어요. 그거를 선생가 직접 읽으시다니. 지금 꼭 소개를 여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은 댓글이 있는데요. 이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예. 김필규 앵커님이 신설된 주말뉴스부 부장님으로 진급하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용 기자 겸 앵커님의 활기발랄한 진행이 없는 기운도 나게 해주는 활력소의 역할.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되겠네요. 그런 댓글은. 예. 계속 근데 뭐 맞아요. 근데 댓글 통해서도 몇몇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유저분들이 들었던 내용들, 뭐 이 대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 저 대학에서는 저런 일이 또 있었더라. 또 있나요 혹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되게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요. 오늘 되게 질문이 많은 날이네요. 네. 아무래도 네. 또 정혜성 기자, 하예빈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또 말을 많이 해서 아무거나 읽으셔요. 네. 크크크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뭐 어떤 거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거 읽을까요? 이거? 음. 장길남님이 페이스북에서 혹시 비리로 경기에 투입 여부까지 결정되는지 취재가 되었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살짝 전해드리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투입되는 것도 그 그렇죠. 부분에 이제 따라서 결정이 됐다. 네, 연고전 앞두고 이제 예.
감독이 그렇게 했잖아요. 봄한테 금팔찌나 금시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 네. 학생한테. 네. 아, 근데 이것도 정말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연고전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모든 선수들을 그렇게 뽑을 수는 없겠고 아마 압도적인 에이스는 그냥 돈 안 줘도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를 고르는 그런 행태인가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1등부터 5등까지 있고 6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 6등부터 10등까지만 넣는 게 아니라 1등 잘하는 애 하나 그리고 좀 떨어지는 애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경기를 좀 순환시킨다고. 순환시키면서 네, 실제로 아이스하키 챙기는- 경기 보니까 계속 팀이 바뀌긴 해요. 5명씩 조를 그렇죠. 이뤄가지고. 예.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선수들이 또 네. 투입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바뀌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댓글은 이 정도로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뭐 스포츠 경기 또 그리고 체육계에서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페어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그 페어플레이라는 거 결국은 학생 때부터 어린 선수일 때부터 그 페어플레이를 경험하면서 이제 올라간 선수에게 결국 마지막에도 또 페어플레이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는데 저희가 또 그런 페어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 감동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런 감동을 어린 선수들의 꿈을 꺾지 말고 또 시청자들이나 또 저희 국민들은 또 그런 경기를 보면서 그런 감동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좀 뿌리를 뽑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폭행 보도가 나갔잖아요. 폭행 보도 이후에 이제 코치들이 뭐 학생들에게 누가 인터뷰했는지 이렇게 색출하고 맞아.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하는데 그런 것도 있었다고 했죠. 빨리 뭔가 학교 측에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좀 또 시간 오버해가지고 좀 얘기하긴 네. 했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취재부에서 또 재미있는 취재, 많이 아주 하니까요. 좀 의미 있는 취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도 준비돼 있죠? 맞아요. 내일부터 준비가 돼 있죠. 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두 감사합니다. 기자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또 기사를 선보이게 될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